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오늘 사립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면서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압박하자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철회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개학 여부 확인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한글과 영어로 된 빅딜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여전히 낙관하고 있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대사 교체 인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오늘 협상을 벌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도 회동을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어젯밤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구리 아파트에서는 경전사고로 전 세대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쳐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비상저감 조치 제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발표한 대로 오늘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등 교육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동균 기자, 유치원들이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까? 네, 서울 강동구의 한 유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이곳은 오늘부터 원아들의 입학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일단 입학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이른 새벽 시간이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개학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정문은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365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일부 유치원이 철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확한 수치는 잠시 뒤에 다시 집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그리고 파출소 직원으로 구성된 인력을 투입해 유치원 개학 여부를 파악할 예정인데요.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의 경우 즉시 학사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일 내일 방문 때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실제 개학 여부와 해당 유치원생 중 돌봄이 필요한 원아들에 대해서는 대체 돌봄기관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유총의 이번 대응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치원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유치원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수지구청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개별 유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시민단체에선 한유총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라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유치원 앞에서 MBN 뉴스 서동윤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군사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던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간 대표적인 연합 군사 연습인 키 리졸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젯밤 10시부터 45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키 리졸브 연습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지 않는 지휘소 중심의 훈련으로 2008년부터 실시됐습니다. 한미 당국은 대신에 동맹이란 한글 명칭의 새 연습을
오늘부터 이달 1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2주간 진행됐지만 동맹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간은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44년 전부터 시행된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이름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연중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합니다. 양국 장관은 연습과 훈련 조정 결정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핵심 군사연습과 훈련이 일종의 구조조정을 거친 가운데 한국과 미국, 북한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연합훈련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로 큰 그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양국은 실무적으로 훈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양국 국방 수뇌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훈련 축소에 대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훈련들이 이어지면 결국은 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자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훈련 축소가 군사 대비 태세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어제 올린 트위터에서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소규모 훈련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결렬된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중폭의 개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안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면밀한 분석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행동 계획을 다시 한번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밀 특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상황 파악을 시도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며 오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주중대사로 교체하고 주 후반에는 7개 이상 중폭 개각을 통해 내부 전열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내보내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로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장관 후보에 대해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뤘던 개각을 이번 주 후반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를 검토 중입니다. 모두 7개 안팎으로 중폭 개각입니다. 문체부는 우상호 의원, 중기부는 박영선 의원, 행안부는 진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원 입각 보도가 계속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언급된 정치인 3명이 후보로 올라온 건 맞지만 확정된 단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도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진영 의원 외에도 정책은 전 차관과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후보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토부 장관 후보는 이 차관을 지냈던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개각의 변수는 인사검증입니다. 일각에선 검증이 부족할 경우 일부 부처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수원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천서대가 사는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에선 2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깨져 있고 벽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5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났고 119에 신고하고 여자분이 막 살려달라고 바로 소방차 와서 사다리로 해서. 이 불로 1층에 거주하던 80대 전모 씨가 숨졌고 2층과 3층에 사는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에는 경기도 구리의 한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자체 송전 케이블이 일부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밤 9시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붙잡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제주 강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돼 주택용 3kW짜리 태양광 설비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가 지난해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려고 전직 경찰관 측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시인했습니다. 핵심 진술이 확보되면서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에 유착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간 뒷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모 씨를 통해 강남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앞서 1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직동에서 경찰에 좀 주신 것 같아요. 전달하셨습니까? 하지만 2차 소환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이 대표에게 관련 서류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현금 2천만 원을 강 씨 측에 건넸다고 시인한 겁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 씨 등을 통해 강남서 경찰관들에게 버닝썬의 자금이 전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강 씨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잘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해 수고비 명목의 돈을 건넸고 현직 경찰관에게 직접 돈을 주라는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수대는 또 강 씨가 차명 휴대전화기로 강남서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선장은 여전히 음주운항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광안대교 충돌 직전 요트와 부딪히고도 해경에는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음주운항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고 이후 닻을 내린 뒤에 술을 마셨다며 선원들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У меня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 и мне потребовалось, я хотел выпить коньяка, чтобы у меня сильно очень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 1차 요트 사고를 내고 광안대교 쪽으로 향한 이유도 해명했습니다.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дальнейших, чтобы не раздавить яхту, не повредить ее сильно, и не повредить рыбацкие суда.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요트 충돌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인 VTS와 러시아 선박의 교신 기록입니다. 요트 사고 직후인 오후 4시 요트와 충돌했느냐고 해경이 묻자 그렇다고 답하더니 2분 뒤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충돌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장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나흘째 발령으로 해당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은 관련법에 따라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지만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이나 휴업은 오늘이 개학, 입학일인 점 등을 고려해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야가 오늘 머리를 맞댑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 그리고 원내대표들도 잇따라 협상에 나서는데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국회 본회의가 3월에는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먼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섭니다. 지난주에도 치열한 협상을 벌인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회동에서 다시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낮 12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가 열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만큼 여야 당대표들도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입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의지가 큰 만큼 이번 주 안으로 국회가 다시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들의 실무 협상에서는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렬돼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여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주장해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대응 방안과 사립유치원 갈등,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민생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오늘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가 극적으로 타결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해 12월 취한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70대 택시기사가 동전을 맞은 뒤 숨진 억울한 사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려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청와대가 답변을 내놔야 하는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취한 30대 남성 승객은 이동 경로를 문제 삼다가 욕설을 하며 70대 택시기사와 다툽니다. 가, 야, 이 밖에 하면 좋게 얘기하는 거야, 가. 왜 욕을 하고 택시기사지만 욕을 왜 하냐고 욕을.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만 하면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후 5분 동안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지만 승객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승객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승객의 횡포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유족의 호소에 20만 명이 넘게 공감한 만큼 청와대는 한 달 내에 관련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억대 추징금을 받은 남성이 자신의 출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내야 하는 추징금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아직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성매매 포주였던 70대 남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매매를 돕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성이 알선한 성매매는 무려 800여 차례. 법원은 화대 명목으로 남성이 챙긴 돈 1억 5천여만 원을 국가에 내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나서 남성을 출국 금지시켰는데 오히려 남성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추징명령 뒤 26차례 특정 국가로 출국했다며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2천만 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 금지 처분을 하기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김 지사에 대한 성 부장판사의 선고 이후 여권을 비롯한 김 지지자들의 강한 비난이 이어졌고 법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 신변 보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관광업체 스페이스X가 마네킹을 실어 발사한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한 발짝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크루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 ISS를 향해 천천히 접근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연결부가 맞물리면서 도킹에 성공합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우주인들도 지구를 향해 임무 성공을 알립니다. Today we welcome the brand new spacecraft, the space station. A great new. This is a good day, first day of a new era for the next generation of space explorers. 새 우주비행 시스템 시험 임무를 하는 크루 드래곤은 27시간 전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를 출발했습니다. 상업용 유인 우주선을 목표로 개발됐지만 첫 시험 비행에는 인간과 같은 형태의 여성 마네킹을 대신 태웠습니다. 크루 드래곤은 앞으로 닷새간 도킹 상태를 유지한 뒤 오는 8일 다시 분리해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우주 비행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올해 7, 8월에는 실제 유인 우주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경쟁사인 버진 갤럭틱은 6명 기준으로 90분간 우주 관광에 약 2억 8천만 원을 책정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등 6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를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 방송이 미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에서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48%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봄은 남쪽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경남 거제의 분위기는 아직도 엄동설안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강준우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 이딴 수주로 한껏 고무됐던 직원들 사기는 현대중공업에 매각된다는 소식과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결의했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매수자 실사를 막을 방침입니다.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사가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한 발짝도 못 들게끔 저희들이 실사 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투쟁을 좀 사내외 천여 개 협력사들도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기존 우리 대우조선의 물량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용 불안을 느끼다 보면은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후 긴 보릿고개를 견뎌왔던 이곳 거제 지역 상인들도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며 긴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하고 뭘 다른 방법을 택할까 지금 그런 고민도 많습니다.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덤으로 준다고 해도 도무지 팔릴 기미가 없습니다. 원 플러스 원도 매각이 안 되고 매도가 안 되니까 여기 사람이 없으면은 부동산이건 식당이건 뭐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제일 큰 악재죠. 매각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제도는 마치 폭풍전야의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MBN 특별기획입니다. 앞서 중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독립항쟁의 유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장 가봤는데요. 다행히 정부가 적극 나서준 덕에 옛 모습대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국군의 모태인 광복군의 심장, 총사령부입니다.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복원공사가 한창인 중국 충칭 현장을 조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칭시의 중심지 고층 건물들 사이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한켠에선 항일 무력 투쟁본부였던 광복군 총사령부의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원되는 광복군 사령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현재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 독립군으로 김구 주석의 주도하에 1940년에 창설된 광복군은 연합군의 대일전쟁에 부대를 파견해 활약했습니다. 광복군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 최근 재개발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원형 보존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광복군 사령부터가 흘릴 뻔했는데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되게 돼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충칭시는 건물 2층에 역사 전시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광복군 청사에 오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눈물이 납니다. 목숨을 내걸고 항일 투쟁에 나섰던 광복군 사령부가 다시 재건돼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박성현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교한 샷과 안정된 퍼트로 반년 만에 투어 통산 6승째를 거뒀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 쭈타누깐에게 네타 뒤진 공동 8위였던 박성현은 마지막 날 버디쇼를 펼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쭈타누깐이 13번 홀에서 더블 보기로 밀려난 뒤에는 이민지와 경쟁했고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성현의 극적인 우승도 돋보였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이민지, 공동 3위에 오른 고진영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축구 경기에선 서울이 활짝 웃었습니다. 전반 10분 박주영의 크로스에 이은 이웅희의 헤딩슛이 골대 상단을 맞고 나오자 황현수가 다시 헤딩슛을 시도해 포항 골그물을 갈랐습니다. 황현수는 전반 28분 알리바예프의 패스를 받아 또 한 번 포항 골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은 수비수 황현수의 2골을 앞세워 포항을 2대 0으로 물리치고 2019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선 대한항공이 꼴찌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대 1로 격파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7연승을 달린 대한항공은 남은 2경기에서 승점 4를 추가하면 2위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합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억만장자의 우리나라는 36명이 이름을 올리며 세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의 2019년 세계 갑부 순위에 따르면 한국인 갑부는 작년보다 3명이 늘었고 자산이 160억 달러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66위로 한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도심 도로 제한 속도 하향 등의 영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4,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년 전보다 9.7% 감소했는데 다만 전체 교통사고는 0.4%, 부상자도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도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 살펴보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국에서 소화전 앞에 떡하니 차를 주차해 놓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전 근처에 주차돼 있던 한 자동차,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 있는데요. 현지 소방당국은 SNS에 이 같은 사진을 올리며 누군가를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소화전 옆에 차 유리창을 깨고 호스를 통과시켜서 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화전 주변 5m 내에 주정차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닝썬 논란의 중심에 선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에 이어서 소속 멤버인 지드래곤이 또 다른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군복무 중인 가운데 조기 전역설이 제기된 건데요. 한 매체는 지드래곤이 지난달 심신장애 등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현역 복무 심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현역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드래곤은 364일 중 76일간을 휴가로 써서 진급 누락이 됐다는 의혹과 함께 국군병원 1인실 입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지만 미세먼지 탓에 봄바람을 즐기기 쉽지 않은데요. 집안에 환기를 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날이 아니라면 10분 정도 환기를 하는 게 좋다는데요. 요리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실내에 나쁜 공기가 쌓이는데 매일 3번 정도씩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만큼이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우리나라가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우리나라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산을 보도하며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꼬집은 건데요. 현재 의성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는 17만 톤의 쓰레기가 거대한 산처럼 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쓰레기는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여온 것으로 애초 허가량의 80배가 넘었는데 경찰은 이 쓰레기산의 정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엄청난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론가 줄지어 향하는 사람들.
벽에 새겨진 조각들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바로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입니다. 언뜻 봐도 엄청난 규모의 화려하게 꾸며진 내부 모습이 당시 왕의 위세를 가늠케 하는데요. 이날 대중에 공개된 거라는데 실제로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꽃들이 만발할 날도 머지 않았는데요. 눈으로 느끼는 봄, 조금 더 먼저 만나보시죠. 화려하게 장식된 예쁜 꽃송이들.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일본 교토의 꽃장식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인데요. 최근 일본에선 다양한 꽃 강좌들이 인기라고 하네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무려 1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대회장을 찾았다네요. 이별은 언제나 슬프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헤어짐은 더더욱 그렇겠죠. 무슨 사연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이 거대한 파편은 다름 아닌 비행기 날개입니다. 촛불을 들고 모인 사람들.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고를 추모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239명의 탑승객은 모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늘에 닿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도통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 환승센터에서도 그야말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무척이나 탑합니다. 특히 나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먼지 농도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133마이크로그램, 세종 11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특보도 곳곳에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서쪽 지역에서는 종일 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보통 단계가 예상되는 동쪽 지역도 내일은 다시 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5.2도, 광주 6.7도, 여수는 10.3도로 영상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와 여수 15도, 부산 16도, 제주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단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올 텐데요. 강원 산지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